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6월 29일. 629? 6.29. 629. 근데 지금 6.29 하면 우리나 알아듣지, 또 젊은 분들은 그게 왜? 그러는 분도 있지 않을까? 솔직히 저도 잘 저보다는 그때 6.29 때 맞아요. 대학생이셨을 우리 저가. 김 작가께서 잠깐 6.29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알기 쉽게. 쉽게 얘기하면 87년도에 6월 항쟁이 무척 뜨겁게 불타올랐잖아요. 그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1987 영화를 보시면은 왜 막 나오는 게 박종철 학생 고문치사 사건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막 불붙기 시작해가지고 막 이제 근데 제가 87학번이고 저희 중간고사가 없었어요. 중간고사를 못 봤던 기억이 나요. 다 그냥 시험 거부하고 다 동맹휴업하고 막 이렇게 엄청난 치열한 그거였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회사원들도 막 합류하고 막 분위기가 이제 뜨거워질 때 전두환 군부로부터 항복 선언이 나왔죠. 그게 이제 노태우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이제 이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했던 그게 6.29 선언이고, 저희로서는 그날의 기쁨을 전 지금도 진짜 드디어 이제 우리 이제 고생 끝났고 학교에서 최루탄 냄새 맡을 일은 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일이었죠. 박동훈 부장님은 6.29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87년에 중학교 2학년인가? 구나. 뭐가 뭔지 모르죠. 그치? 예, 몰랐습니다. 예, 지나서야 나중에 대학 가서야 그런 게 그런 거구나 했지 알았겠습니까? 네, 그런 날이군요, 오늘이. 그런 날이고, 그날 이후로 한국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그전에는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 그러면은 군인들이 들어가면서 대통령을 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네. 그래도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을 뽑는 그런 나라가 됐으니까. 최근에 제가 유튜브 즐겨 보게 된 채널이 있는데, 알릴레오 북스라고. 유시민 선생님이 하시는 거? 예, 맞아요. 알릴레오 북스. 거기 보니까 역사 다룬 내용 책들 많이 나오는데, 사실 두꺼운 책들을 깊이 있게 다 읽으려면 10시간. 알릴레오 북스에서 한 2시간, 근데 해설 곁들여서 저자가 나와서 해주는 거는 한두 시간. 예, 굉장히 가성비 좋은 교양 프로그램으로 권해드립니다. 나는 사실 지금 유시민 선생님의 새 책이 엄청 핫한 새 책이 지금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요? 무슨 책이 나왔죠? 제목이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목이 그 운명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그의 운명에 대한. 그의가 누구예요? 여기서 그가 누군지는 대충 알 것 같지 않아요? 노무현? 우리가 묻고 싶었던 것, 그리고 유시민의 답. 윤석열은 임기를 마칠 수 있을까? 임기를 마치게 해도 대한민국은 괜찮을까? 라는 이걸 하시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냥 제목이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인데, 솔직히 이게 그의 지금 운명은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그로 인한 우리의 운명이 참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이 책이 교보문고 지금 들어가 보니까 국내 도서 1위예요. 베스트셀러 1위예요. 불온서적이네. 6월 19일 날 나왔는데 벌써 210개 리뷰가 붙었고 하여튼 난리가 났어. 그렇지. 불온서적인데 하여튼 언젠가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또 되게
이런 고수들의 책을 우리가 감히 논하기에는 우리가 또 공력이 좀 짧아서. 이번 알릴레오 북스 음, 얼마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어, 나온 지 꽤 된 음, 한국사에 관한 음, 예, 그 책을 다뤘었어요. 음, 그 저자가 음, 박태경 교수님인가? 뭐 그런 음, 그분의 예, 그거였는데 음, 그 대화 중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어떤? 전시작전권을 음, 그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이거 찾아오겠다. 그렇지. 막 자주국가가 이거 그랬었지. 이래서 음, 되겠느냐. 근데 그 뒤에 음, 그때 이제 소위 이제 난리가 보수 났었지 또. 쪽에서 안 된다. 아직 우린 음, 형님이 갖고 계셔야 된다. 음, 그래가지고 이거를 노무현 정권 때 전자권 찾아오는 거 추진하다가 다시 이명박 정권 때 음, 아직 때가 시기상조다. 음,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이제 안 음, 찾아오고 있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이 유시민 작가하고 음, 그 한국 현대사 특히 이제 음, 6.25 전쟁사 관련된 내용 쓰신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음, 근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전자권을 음, 찾아오지 않은 게 오히려 음. 다행이었다. 이거 갖고 자꾸 뭔 얘기인지 예, 알겠다. 불장난을 하려고 어, 하니까 어, 그치. 차라리 음, 아. 그런 대화를 그러니까 생각이 납니다. 순간 갑자기 간담이 서늘해지는데, 진짜? 간담이 어, 서늘했죠. 어, 어, 서늘합니다. 정말. 하여튼 뭐, 그 책 아주 시의 적절하네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에 대해서 음, 답을 음. 그랬구나. 작가님이 또 이렇게 바로 또 이렇게 그걸 해주신 것 같아. 네. 음. 오늘 저는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그 히든 포텐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또 한 주 지나니까 또 음,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어떤 음, 히든 음. 포텐셜이었죠? 히든 포텐셜. 네. 이게 그 애덤 애덤 그랜트가, 그랜트 선생. 애덤 그랜트가, 어, 쓴 책이고, 제가 그때 이제 이 책에서 마지막에 그 이 좋은 리더, 나쁜 리더 뭐 이런 그 얘기 잠깐 하고 이제 그냥 예고만 했었는데, 제가 이 히든 포텐셜 보면서 갑자기 옛날 제가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라요. 네.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재밌게 보면서 그 통쾌했던 장면이 뭐냐면, 슈퍼맨에서 왜 그 찌질이 클라크 켄트가 음. 갑자기 이렇게 왜 탁 그 안경을 탁 벗으면서 이제 앞에 옷을 확 찢으면은 이제 안에서 이렇게 그 S자 로고가 나타나서 슈퍼맨으로 변신하잖아요. 네. 그 순간에 쾌감이 있잖아, 진짜 막. 근데 저는 약간 그 비스무리한 그 어떤 맛을 본 게 언제였냐면, 제가 이제 첫 직장에서 그 3M 영업사원으로 이제 일을 할 때 네. 가끔씩 이제 그 미국 본사에서 신제품 출시하면은 그 신제품 개발 이제 가지고 한국 이 시장 그 저기 대리점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치과의사 선생님들한테 그 신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미국 기술자가 와서 세미나를 해요. 제품 네. 소개 네. 세미나. 그 세미나를 제가 통역을 했거든요. 오. 왜냐하면 제대로 된 통역사를 쓰려고 하면 그때는 왜 94년, 93년도니까 그때는 제대로 된 통역사 쓰는 데는 엄청 돈이 비쌌거든. 네.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경비를 아낀다고 나보고 네가 그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서 해보라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하고 통역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그 치과의사 선생님들 이제 질문하면 그 질문 받아서 내가 영어로 이제 또 통역하고 그 순간 진짜 나는 내가 왜 찌질이 영업사원이다가 갑자기 아. 막 능력자 통역사가 된 것 같은 기분. 왜냐하면 네. 그전에는 사람들이 다 나를 그냥 저 신입사원 어리버리하니 일도 아직 못하고 잘 못하고 막 이런 느낌이었다가 네.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내 입만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얘기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해. 저 미국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그때 그 부러워하는 눈빛의 그 맛을 제가 잊지 못해서 결국은 통역사 영업사원 그만두고 통역사로 가 이제 되셨군요. 전업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도 사실 저는 일본 여행하면서 일본어 할 때마다 이렇게 현지 주민들이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소소하게 놀라고 막 이렇게 잘한다고 칭찬해 줄 때 그런 반응이 되게 즐거운데, 자, 히든 포텐셜을 읽으면서 내가 한 생각이, 야, 우리 모두 어쩌면 우리에게는 숨은 초능력이 있구나. 음. 그게 뭐냐면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
이 책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저는 원래 이렇게 책을 읽다가 이걸 내가 블로그에서 소개해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막 메모를 만들거든요. 네. 메모장을 막 만드는데 이게 메모를 하나 하다가 양이 너무 넘치면은 메모를 두 번째 메모를 만들어. 보통 그래서 책 한 권에서 보통은 메모 하나나 두 개로 끝나는데 정말 좋은 책은 거기서 메모가 한 세 개 만들어져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내가 막 축약을 해가지고 블로그에 2편 연속으로 이제 책 소개하는 글을 올리고 하는데 이 글은 메모가 9장이 나왔어.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고 개인적으로 아마 오늘 참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진짜 복 받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내가 빌린 책에서 얘기하는 내용과 제가 곧 블로그에 히든 포텐셜 리뷰를 올릴 거거든요. 그 내용은 다른 내용이에요. 왜 달라요? 오늘은 나는 오로지 영어 공부에 대한 얘기만 할 거예요. 아, 히든 포텐셜 중에서 영어 공부 부분만 공부에 대한 하겠다? 얘기. 히든 포텐셜 책 본격 소개는 그거는 블로그에서 따로 하고 오늘은 내가 영어 공부에 대한 얘기만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책을 읽으면서 와, 영어 내가 요즘 하고 있는 그런 고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최신 연구를 통해서 이분이 이걸 해주는데 자,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잠깐! 말씀하십시오. 여기 근데 바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응? 애덤 그랜트에 대해서 조금만 깔아주세요. 이게 보면 바로 먹으면 좀 체하더라고. 진짜? 응. 그러면 애덤 그랜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 그냥 그냥 저는 애덤 그랜트는 왜 애덤 오리지널스라든지 그 자세하게 서점 소개에 나오는 것처럼 책 소개에 나오는 걸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 김민식 네. 작가가 역시 작가에게 애덤 그랜트는 그러니까 애덤 그랜트의 어떤 부분만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우린 단서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네. 애덤 그랜트는 저는 이 자기 개발서 쪽에 있어서 되게 학구적인 책을 쓰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구나. 이분이 그냥 왜냐하면 그 왓슨 스쿨에서 그 조직 심리학 교수인데 재밌는 건 이분이 7년 연속으로 막 그 강의 최고 등급 받고 막 그러면서 최연소 종신 교수예요. 그리고 이분 책은 하여튼 여러 책을 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라든지 오리지널스 이런 책들을 좋아하는데 저도 하나 생각나는 책이 있어요. 저는 한 그죠? 권을 읽었는데 Think Again이라는 책을 Think 읽었어요. Again. 근데 그 책을 왜 봤냐면 제 부하 직원 중에 제가 이제 저 팀원 중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왜 저럴까? 그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그를 이해해 보려고 여러 가지 책을 읽던 중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해 보려고 했던 그 여러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2권을 샀었어요. 하나는 제가 읽고 이게 다른 서로 생각이 다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저런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뭘 해보자라고 했고 그게 혹시 Think Again이에요? 네, 아니면, 그리고 그 책이었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예, 그리고 그 책을 그 친구한테도 줘서 읽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렵다. 요 책이 대목 너무 어려워. 두꺼워가지고 결국 못 주고 아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주는 순간 숙제처럼 또 느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과제나. 고민해서 못 줬어요. 못 줬는데 결국 제가 이해는 그때는 이 책을 읽고서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해를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네, 이거는 나의 능력을 넘어선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하려는 것보다 포기해야 할 때도 있다. 물론 그렇죠. 굉장히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존재는 이해를 했을 거예요. 저는 그 수준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무리한 시도로 인해서 건강을 상하지 않기로 하고 포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책입니다. 슬픈 책입니다. 아니, 난 이게 되게 슬픈 게 차라리 이렇게 조직에서 만난 사람이 그러면은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잖아. 네. 가족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말 난감하겠죠? 나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하고 나는 정말 안 맞았거든. 네. 나는 그것 때문에 받은 그걸 생각하면 진짜, 내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도 나는 이해가 안 가. 왜 책 읽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을, 너무나 문과적인 아들을 왜 의사를 만들겠다고 이과를 보내고 공대를 보내가지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 대구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야, 그 시절에 음, 아버지들이 좀 그랬어. 어, 옆으로 좀 샜는데, 우리 애덤 음, 그랜트. 음. 어려운 얘기 쉽게 풀어주시는 분인가요? 그렇죠. 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계속 하냐면, 너를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착각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18세 무렵부터 언어 학습 능력이 감퇴하는 게 인간의 생물학적 특징이 아니라는 증거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다. 라고 어, 이분이 최근의 연구 결과를 이분이 딱 이렇게 제시를 하거든요. 뭐, 11세 얘기도 있죠. 11세 지나면 안 되니까 그 전에 어떻게든 근데 시켜라. 나는 이게 너무 중요한 지적인 게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네, 18살이 넘어가고 나면 또는 11살이 넘어가고 나면 포기하죠.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게 힘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 애들을 이걸 시키려고 하는데 음,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영어 조기 교육에는 두 가지 자원이 들어가요. 하나는 아이의 시간, 또 네. 하나는 부모의 돈. 하나 더. 응? 모국어에 대한, 어, 모국어 그 능력을 조금 손해본다? 아닌가? 그렇진 않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나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네, 하여튼 아이의 시간에 대해서 나는 왜 이게 아이의 시간이라는 손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네, 사실은 10대 때 또는 10대 이전이나 10대 때 아이들은 시간이 좀 여유 시간이 주어지면 그 시간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를 찾아갈 수가 있거든. 그게 어, 독서가 됐건 운동이 됐건 그림이 됐건. 그러니까 나는 그 시절에 취미를 하나라도 더 가지고 있는 애가 어른이 되어서 살다가 뭔가 힘들 때 그 취미로 돌아갈 수 있는 뭔가 약간 이렇게 자기의 어떤 비장의 무기처럼 숨겨놨다가 그걸 쓸 수 있다는 거죠. 음, 근데 영어 공부에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아이들에게서 이렇게 그걸 해버리면 근데 하여튼 나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이제는 그 영어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 애덤 그란트가 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 중에 성인들 중에서 음,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별로 못했어. 성적이 나빴어. 심지어 뭐 이렇게 외국어 같은 거 이렇게 만약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시험을 봐도 너무 못 보고 그래서 자기가 외국어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20살 넘어서 어른이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언어에 놀라운 재능을 보이게 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찾은 거예요. 그런 어,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들이 외국어를 잘하게 된 이유는 인지적인 장애를 극복해서가 아니라 감정적인 장애물을 걷어냈다고.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영어를 못하거나 외국어를 못하는 게 머리가 나빠서 또는 이제 언어적인 어떤 그 지적 능력,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데 필요한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품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 불편함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보통 보면 왜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영어 공부할 때 내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내가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한테 제발 그 아침에 굿모닝 팝스 이렇게 들으면서 나 그랬는데, CNN 들으면서 음, 영어 공부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굿모닝 팝스 1시간 듣는 거를 영어 공부 1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음, 그거 공부 안 늘어요. 영어 안 늘어요. 3%를 그냥 아침에 들으면서 내가 주식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지. 아니, 왜 그러냐면, 영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불편해야지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네, 편안하게 앉아서 CNN 뉴스를 틀어놓고, 굿모닝 팝스 듣고 이러면은 우리는, 내가 그래도 알아듣는 게 있어. 그래서 이게 공부가 되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알아듣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단어만 알아들어요. 네, 이미 알고 있는 표현만 알아듣지
모르는 표현을 그걸 통해서 새로 습득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냥 듣는 것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스스로 말을 해봐야 돼요. 네. 근데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라디오를 들으면 그냥 들리고 그걸 내가 잠깐 따라 하지만 바로 진행자가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반복이 안 되잖아요. 네. 내가 이제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6문장이면 6문장, 10문장이면 10문장을 반복해서 계속 하라고 하는 게 약간 그거거든. 근데 이게 사람들이 반복해서 외우라 그러면 암기를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 하거든. 네. 근데 불편한 상황을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히든 포텐셜을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히든 포텐셜은 우리가 왜 바깥으로 드러나는 포텐셜은 뭐가 있냐면 성적표 아니면 이력서, 경력 그리고 우리의 그 외모 이런 거는 드러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 전형을 하고 필기 전형을 하고 면접을 할 때는 다 드러나는 포텐셜을 보는 거예요. 서류는 보면은 얘가 과거에 어떤 성적을 얻었는지 그리고 필기를 보면 얘가 지금 어떤 정도의 지식을 그걸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면접을 보면 이 사람의 외모라든지 이 사람이 자란 환경 같은 거 대충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책에서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드러나는 포텐셜 말고 숨어있는 잠재력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잠재력은 뭐냐면 끈기라든지 용기라든지 불편한 걸 견디는 능력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다들 처음 스페인어를 할 때,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중국어를 미국 사람이 배우기 시작할 때, 틀리고 불편하고 해도 그걸 계속 견디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용기가 어떤 면에서 또 필요하냐면, 내가 배운 것을 어떻게든 써먹으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해. 내가 배우고 머릿속에 외운 것을 이거를 안 써먹으면 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영어 공부에서 절대로 외국어 공부할 때 완벽주의자들은 절대 실력이 늘지 않는다. 왜냐? 우리는 흔히 왜 완벽주의자들은 실력이 늘 것 같잖아요. 안 늘어요. 안 그렇다는 제가 그래요. 진짜. 아니, 또 제가 그래요 하고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의 영어는 이런 경우 있어요. 고급 영어와 앞뒤가 안 맞는 영어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영어를 문장을 통째로 외운 거가 가끔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네, 완벽한 거. 그러면 와, 너 영어 되게 잘한다. 근데 간단한 말인데 못해. 네, 그런 경우에는 이건 뭐지? 옆으로 또 샜네. 이 애덤 그랜트는 사실은 이분이 이제 조직 심리학이고, 네. 이제 가르치는 과목이 사실은 심리학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새로운 연구가 계속 나오잖아요. 왜? 진화 심리학도 그렇고 새로운 게 항상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나중에 이분이 여기서 이제 인용한 자료들이나 연구조사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이 완벽주의자들은 3가지 점에서 잘못을 한대요. 네. 첫째, 완벽주의자들은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에 집착한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문제에 올바른 해결책을 찾느라 분주해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아내는 자제력이 없어진대. 그러니까 나무를 보느라 숲을 보지 못한대. 통감합니다. 반성합니다. 그러지 마. 자, 그리고 둘째는 고치고 싶은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실패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과 어려운 과제를 아예 회피해버린대. 저는 이거는 극복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성장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둘째가 여기 좀 이런 성향이 강해서 아예 좀 어렵다 그러면 안 한다고 떼를 쓰죠. 그러니까 이거 완벽주의자들은 이런 그 실패를 아예 안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량을 개발하지는 않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협소한 기량의 묶음만 정교하게 다듬으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넓어지지가 않는 거야. 협소해지기만 하고. 세 번째 이거는 잘못은 뭐냐면 실수하면 자기를 비하한대.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실수해서 배우기가 더 어려워져. 왜냐하면 실수를 점검을 하고 그 실수를 점검하는 목적은 과거의 자신에게 창피를 주는 게 아니라 미래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거거든. 네. 근데 실수하면 나를 비하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하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실수.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이게 왜 나는 지금 영어 공부하고 완벽주의자 얘기를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냐면 우리는 영어 공부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0년 동안 영어 시험 준비를 위한 공부를 한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는 완벽해야 되거든. 네. 그렇잖아. 내가 영어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단어든 문법이든 틀린 점이 없어야 돼. 실수가 없어야 돼. 완벽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를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우리는 영어 공부가 재미가 없어. 영어 공부에서 완벽주의자가 되어야 했으니까. 근데 네. 문제는 회화를 잘하려면 반대의 과정으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사소한 그 정관사, 전치사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어만 뱉어서라도 뜻을 전달하려고 하고 그리고 좀 어려워도 좀 내가 실수해도 그냥 뻔뻔하게 막 아랑곳하지 않고 막 말하고 막 이걸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사람들한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영어를 잘하는 방법. 1번. 불필요한 단어 신경 쓰지 마라. 어려운 단어 써먹으려고 하지 마라. 단어는 사실은 어려운 동사보다 사실은 기본 동사, take, make, break, 뭐 이런 거 가지고도 give,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충분히 표현들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려운 단어 외우려고 하지 말고 두 번째, 콩글리시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이 할 때 문법적으로 틀리는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왜 브로큰 잉글리시 있잖아요. 네. 근데 난 내가 사람들한테 콩글리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거 저기 브로큰 잉글리시라고 얘기해야죠 라고 얘기하거든요. K 잉글리시. 약간 자부심이 느껴지는 K. 그렇지. 그런 거 하지 마라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콩글리시를 굳이 브로큰 잉글리시로 고치려고도 하지 마라. 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제발 발음 너무 창피해하지 마라. 내 발음이 좀 부족해서 억양이 어색해서 그런 거 자꾸 창피하다 보면은 입 밖으로 말이 안 나오고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로 이번 책 읽으면서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참 이 책에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학습은 실수를 인식하고 바로잡고 방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실수를 줄이려 하지 말고 오히려 늘리려고 애써야 한다고 한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답을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쉬워진대. 그리고 한번 실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정답을 기억하는데 오히려 더 이게 동기가 더 세지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책 읽고 나서 제가 요즘 하는 생각은 뭐냐면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들을 블로그에서 원래는 나는 사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보면 블로그에서 막 글로 쓰거든. 근데 히든 포텐셜에서 책 소개도 따로 할 거기도 하지만 내가 이 얘기를 그냥 내가 빌린 책에서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저는 지금 한 이 얘기를 원고를 좀 제가 정교하게 다듬어서 영어책 한 권 넣어봤니 개정판에 넣으려고요. 지금은 근데 우리 김 작가께서 나는 영어에다가 공부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좀 어색하더라고요. 뭐라 그래야 될까? 영어 익히기? 뭐 하여튼 거기에 초점 맞춰서 이 책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책의 제목 히든 포텐셜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드러나진 않지만 너한테 이런 능력이 있고 그거 살리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건가요? 네, 그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눈에 그러니까 이분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그건 뭐냐면 품성과 성격에 대한 구분이에요. 사람의 이 품성이 이분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자 성격은 뭐가 성격이냐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가 성격이에요. 네. 근데 사실 성격은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면 품성은 뭐냐면 성격은 평소에 살 때 생활할 때 드러나는 게 그 사람의 성격이고 품성은 위기 때 빛을 발하는 게 품성이래요.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사실은 어느 쪽이든 성공하는 데는 양쪽 다 가능해요. 네. 근데 진짜 성공을 원한다면 좋은 품성을 갖고 닦아야 되는데 그 품성이 드러나는 거는 위기에 닥쳐봐야 그런 품성이 드러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품성은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갈고 닦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예. 이 영어로는 뭐예요? 품성은?
그거 한번 찾아봐야겠다, 진짜. 아, 여기 원문에서 성격과 품성을 어떻게 단어로 썼는지 좀 궁금해져서 그게요. 찾아봐야겠다. 역시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 근데 이 애덤 그랜트 책들은 음? 항상 좀 두꺼웠다는 생각이 기억이 나요. 맞아요. 이 책도 좀 두껍죠? 두꺼워요. 조금 간단하게 좀 줄여서 얘기하시면 이게 일화가 많아서 그런가요? 이분? 이분이 예.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교수로서 뭐가 있냐면, 네. 내가 지금 현재 이 조직 심리학 쪽에서 나오고 있는 최근 연구 성과들을 집약해서 집대성해 보이겠어라는 약간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말콤 그래드웰 같이 그러니까 어디 뭐 교수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말콤 그냥 글래드웰은 저술가잖아요. 저널리스트잖아. 예, 그런 그렇죠. 저널리스트들 책은 조금 더 이게 얇아. 스토리텔링이 더 강하고 얇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이분은 조금 더 어려웠다는 기억이 사실은 어려워요. 그죠? 어려운데 저는 읽다가 초반에 그 외국어 공부하는 여기에 그냥 훅 가가지고, 왜냐면 내가 늘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고 있던 얘기들을 네. 바로 팍 집어주니까. 왜냐면 내가 그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내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받았던 이 반대측 의견 중 하나가 뭐냐면, 영어는 어렸을 때 해야 잘한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걸 내가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 책을 내가 보고 나서, 이 히든 포텐, 내가 사실은 영어책만 외워봤니가 벌써 이제 그 원고를 작업한 지가 한 10년 이제 돼 가거든요. 네. 그래서 2015년, 16년 이때 제가 주로 썼던 원고라서, 그래서 한 10주년 기념 개정판을 낼 때는 그 10년 사이에, 책을 내고 나서 10년 사이에 읽은 많은 책들에서 내가 다시 또 배운 게 있잖아요. 네. 그걸 더했으면 좋겠다는데 그 내용에 히든 포텐셜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영어를 익히는 것도 사실 저는 기술 변화에 따라서 영어를 익히는 좀 효과적인 방법도 효율적인 방법도 변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런 거죠. 어떤 면에서? 사실 기술 변화와 관계없이 영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 속에서 영어로 생활하는 게 가장 사실은 좋다고 봐요. 그런데 맞죠. 예를 들면 그 오디오 테이프의 발명, 그러니까 어학 테이프라는 도구가 등장해서 맞죠. 그거를 열심히 활용할 수 있었던 시기가 맞아. 있었죠. 그게 맞아. 유일한 시기였던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라디오에서 그런 어학 프로그램 많았고, 그러니까 듣고서 해결하는 거, 그런 시대가 있었죠. 막 테이프 전집으로 나오고 막 수십 개씩. 맞아. 그 시대 지내고 이제 비디오로 공부하는, 보면서 자막 있고 이런 기술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지금 사실은 AI라는 또 새로운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오디오 테이프만 활용할 수 있었던 오디오 매체로 어학을 배우던 시대, 비디오까지 해서 배우던 시대, 그리고 지금은 AI라는 내가 좀 부담을 줄이면서 사람에 대한 부담은 좀 없으면서 그렇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나온 시대에는 또 거기에 맞게 영어 학습법도 거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실은 언어 학습도 기술 변화에 따라서 여기에 힘을 줘서 요렇게 하면 효과적이야 라는 식의 접근을 하는 그런 책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물론 뭐 발빠른 분들이 생성 AI 가지고 챗GPT 가지고 영어 공부하는 법 이런 거 내시기도 했는데 그거보다 좀 더 큰 시각으로 이런 좀 거시적인 어학, 네. 그거는 변화? 그 학습 방법의 다양성은 내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이제 중급 이후거든요. 나는 항상 초급을 일단 어떻게 다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하는 사람이고, 중급 이후에 가서는 자기 주도성이 되게 중요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도 이제 지금 아주 좋은 얘기했어. 내가 실은 요 내용까지 할까 하다가 시간이 넘칠 것 같아서 내가 안 하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이 외국어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20대 이후에, 그러니까 20살 이후에 공부를 하면서 외국어를 늘린 사례들이 이 책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다른 게 뭐냐면, 10대 때는 공부, 학교, 학습, 시험 이런 거였다면, 이 사람들이 20살 이후에는 외국어를 배울 때 약간 놀이처럼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계획적인 놀이를 해라. 음,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방식을 이용해서 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이거 보고 내가 탁 깨달은 게 내가 요즘 사실 하는 게 뭐냐면 그 듀오링고라는 앱이 있어요. 그거 그 많이 외국어 들어봤어요. 공부하는 그 나는 그걸로 아침에 일어나면은 듀오링고로 일본어 그 히라카나 가타카나 그 글자 맞추기 놀이를 하거든. 어, 약간 게임처럼 이제 맞추면은 다 맞추면은 이제 퍼펙트 뭐 이런 거 뜨면은 되게 내가 막 성취감이 다 있어. 맞췄는데 그러니까 1호로 안 하고 퍼펙트 그래요? 참고로 이 듀오링고에 음, 그 영어를 배우는 거는 한글 영어로 그돼 있어요. 근데 일본어 같은 경우는 한글이 아직까지 서비스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그래서 사람한테 이 영어 일본어를 가르치는 거구나.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듀오링고에서는 내가 지금 영어 가지고 일본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음, 가면은 I eat breakfast at 9 o'clock 그러면은 쿠지니 아사고항 다베마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퍼페르토, 한글로 아니다.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영어와 일본어로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음, 하여튼 내가 얘기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듀오링고로 내가 쓰기도 하고 그리고 낮에 이렇게 강의 갔다가 올 때 조금 피곤하고 이렇게 톤이 떨어질 때는 내가 넷플릭스 저기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하이큐라는 일본 애니메이션 있거든요. 네. 그거 보면서 오거든요. 자, 아, 뭐냐면, 이제는 다양한 방식을 하는데, 자, 이거는 근데 기초를 끝내고 난 다음에 가는 얘기예요. 네. 내가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하는 거는 일단 회화책 한 권을 통째로 외우고 나서 기초는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놀듯이 할 수가 있는데, 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놀듯이 하면은 안 는다는 얘기를 나는 하고 싶은 거예요. 어, 그렇구나. 아니야. 내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왠지, 나 이게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왜 자꾸 이렇게 잔소리하고, 피곤하게 만드나 싶다. 그냥 내 영어 인생만 공부 피곤하게 쪽으로 사는 가면 좀 거지. 그러신 경향이 있어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음, 나는 이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너무 좋아졌거든, 정말로. 그래. 난 진짜로 클라크 전도하고 싶지. 켄트가 슈퍼맨으로 변하는 것 같은 그런 쾌감을 맛봤고, 근데 지금도 나는 일본 여행 가가지고, 료칸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진짜, 니혼고 조지 데스네. 그러면 막 너무 기쁘단 말이야. 나는 정말 이 즐거움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미치겠네. 여기서 잠깐 이 정도 음, 알렸으면 여기서 넘어가면 공부 음, 잔소리 된다. 그렇지. 예. 알았어. 자, 그럼 여기까지만. 오늘의 엔딩은 제가 오늘 사실 전주에서 올라왔어요. 응? 전주. 응? 전북 전주. 응. 예. 비빔밥 먹었어? 비빔밥 먹었죠. 뭐, 어, 예. 저 그 뭐냐 그 콩나물 국밥도 몇 그릇 먹었죠. 국밥 먹다 오케이. 먹다 질려갖고 마지막에 비빔밥 먹었는데 솔직히 제가 응? 갔던 식당들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응? 요즘 전주에서 먹은 거보다 전주 그 유명한 집에 서울 분점게 더 좋았다는 생각이 진짜? 좀 나고 그건 뭐 오케이. 넘어가고 응? 제가 전주역에서 응? 전주가 사실은 기차 시간이 그렇게 서울 오는 시간이 응.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쩌다 오케이. 보니까 한 응. 2시간이 떠버렸어. 오케이. 그래가지고 응. 어디 비도 약간 추적 하려고 그래서 응. 어디가 있지 하다가 전주역에서 한 200m 아래쪽에 응. 오아시스 같은 곳을 한 곳 찾아가지고 제가 어떤 곳이길래? 나눠드리려고 뭐냐면 응. 전주역에서 그 응. 큰 대로가 전주역으로 쫙 뻗어 있는데 그 가운데 길이 하도 넓어서 응. 가운데 이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또 가운데 길이 좀 있어요. 응. 공원처럼 약간 그게 되는데 거기에 빨간색 그 컨테이너 박스 두 개를 연결해 가지고 여행자 음. 도서관이라고 해놓은 데가 있어요. 진짜? 보신 적 있어요? 아니야. 나는 그 어, 길이 어떤 길인지는 알아. 어떤 길인지 아시죠? 근데 그 앞에 가운데 이렇게 쭉 일렬로 이렇게 돼 맞아요, 있어. 맞아요, 맞아요. 예, 어. 거기 가운데가 어. 한 10m 정도의 맞아. 5m에서 10m 정도의 이렇게 쭉 보행로처럼 돼 있는 곳이 있는데 그치. 어. 거기에 천마중길. 거기 길 이름이. 그런가요? 응. 응. 빨간색 컨테이너 한 3개, 2개, 응. 3개를 연결해 가지고 응. 도서관을 여행자 도서관이라고 진짜? 꾸며놨어요. 네, 이야. 그래서 전주역에서 기차 시간 뜨시면 여기를 꼭 가보셔라. 근데 뭐가 가서 좋냐? 어떻게 뭐가 좋아?
일단 사람이 없어. 사람은 없는데 어, 안에 그 장서 큐레이션이 책이 많지는 않은데 음, 주로 이제 미술 서적, 디자인 어, 서적, 그리고 음, 해리포터 같이 대중적인데 음, 그 외국 소설 같은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잘 꾸며놨어요. 예를 들면 해리포터 같은 오, 경우에 해리포터 원서가 있고 해리포터 책 오, 전집이 국내 전집이 있고 오, 해리포터 시리즈를 사파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좀 큰 오, 사이즈에. 그것도 다 오, 있더라고. 이야, 그렇게 새 책으로 그리고 음. 잡지 중에서 브랜드 B라는 잡지가 있는데 괜찮은 예, 잡지죠. 그 잡지도 쫙 그대로 다 있고 오, 굉장히 큐레이션이 힙해요. 그런데 오, 사람이 없어. 오, 그래서 그리고 뭐 애들 색칠 엽서에다가 색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어, 것도 있고 그래서 좋다. 가보고 여행자들이 예, 싶어졌다. 갈 데 없을 때 거기서 음, 하시고 음, 예, 그 기다리시다가 가기 참 좋은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거기 가서 또 재밌는 정보를 봤는데 전주 어? 도서관 여행 시티 투어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소관 여행 시티 투어? 예, 도서관 여행 시티 투어가 있어요. 그래서 와, 전주가 도서관이 그렇게 많나? 전주에 저도 몰랐는데 저 어, 예전에 그 MBC 라디오 여행의 맛에 전주 도서관 작은 도서관 소개돼 있다는 거 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음, 음. 거기에 등장하는 도서관 포함해서 전주 시내에 오, 한옥 한옥을 개조한 도서관이라든가 굉장히 멋있는 건축적으로 멋있는 오, 도서관 크지는 않지만 오, 많더라고요. 그 오, 도서관들 한 10여 개를 이걸 또 음, 큐레이션을 합니다. 어린이가 야, 좋아할 만한 코스. 오, 그렇게 뭐 여러 가지로 해서 한 서너 개 코스를 짠 다음에 음, 이거 뭐 한 반나절 음, 정도 그리고 중식이 포함된 것도 있고 음, 그런데 그게 한 5, 6천 원에 참가비 5, 괜찮네. 6천 원에 제시가 이게 교통편까지 해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디 도시에 가면 시티 투어 하잖아요. 그쵸. 비싸요. 그거 음, 상업적으로 하는 음, 건데 이거는 음, 시에서 음, 하는 거라서 음, 그리고 주제가 딱 도서관이고 그 도서관도 음, 음, 이 참여하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몇 가지 옵션을 두고서 구석구석 하루 음, 코스, 쉬엄쉬엄 반일 코스, 뭐 야간 이야, 코스까지. 그리고 오, 여기 제가 못 가봤어요. 못 가봐고 이 팜플렛만 봤는데 도서관 어, 굉장히 멋지고 특색이 있습니다. 도서관들이. 그래서 여기 신청을 웹사이트에서 해가지고 가서 그 음, 시간 맞춰서 가면 5천 원, 6천 음, 원 음, 내고 가면 하루 또는 반나절 또는 야간까지 알차게 음, 음, 도서관 큐레이션 이 투어를 할 수 있는 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언제 전주에서 일할 기회가 생기면은 네. 한번 해서 가야겠네. 제가 좋은데요. 전주에 최근에 다녀올 일들이 있어 두 번 갔는데 음, 이거 미리 알았으면 좀 음, 일찍 가서 이거 할 걸. 음. 다음에 가면 꼭 일찍 가서 일을 하더라도 여기 들어가서 일할 숲속에 있는 도서관들 한옥으로 된 도서관 오, 와 이렇게 멋있는 곳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사실 요즘에 자, 전주에 여행 가끔 가시는데 음, 가서 뭐 외국인들을 외국에서 오신 분들 막 몰려서 음, 주로 음, 먹거리 위주로 막 흘러가서 그치. 막 그렇잖아요. 그런 데 음, 가실 게 아니더라고. 음, 그 5, 6천 원이란 건 사실 내가 봐서는 이건 노쇼 방지용 금액이야. 그치, 그렇지. 이걸 맞아. 받아서 이거 예산 메꾸려는 게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활용하십시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네. 알려주셔서 아니 우리 감사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도서관을 다 꿰고 계신 우리 김 정작 작가께서 오히려 이거를 안 가보시다니. 몰랐어. 아니 근데 내가 보기에 항상 음, 새로운 이 뭔가가 나오는 것 같아. 네. 그리고 이제는 다녀보면 그치 음, 예전에 없던 뭔가. 나는 지금 얘기한 그 천마중길 그게 나는 그 길은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게 네. 재밌잖아. 어, 어, 전주역에서 딱 어, 어. 나왔을 때 마치 마중 나온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아, 천마중길이거든. 네. 근데 그 길에 도서관이 생겼다. 야 이건 내가 몰랐어. 다음에 어, 찾아봐야겠어. 전주만 있겠어요? 우리 들으시는 우리 또 단골 손님들 음. 다른 동네, 야, 우리 또 동네에도 이런 거 있어. 올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우리 김 소개하겠습니다. 작가 가시는 홋카이도에도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부러워서 책 빌려왔잖아. 셀프 아, 트래블 홋카이도. 아니, 그걸 왜 빌려와? 속만 쓰리지. 아니, 혹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곳, 또 책으로 미리 만나는 것도 좋죠. 네, 예. 주말 잘 자, 보내시고요. 보내시고,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예.